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아주 멋진 청년입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송중기보다는 멋지지 않은 이우영입니다. 제 아내가 좋아하면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자, 어저께도 마스크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 역시도 가장 궁금한 내용이었어요. 시민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시민들 반응 뭐 얘기 들으셨죠? 네,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는데 사실 시민들 대부분이 아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권고로 전환이 됐지만 그동안 마스크 착용에 익숙해졌거나 혹은 대다수가 착용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 자체가 눈치가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제 경우에도 어제 퇴근 후에 헬스장에 갔는데 헬스장이 좀 커서 한 5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한 서너 분 정도만 마스크를 벗고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마다 또 회사마다 업장마다 이렇게 그 입장은 달라 보여요. 네, 맞습니다. 한 직장인은 회사 내에서 아직 공지가 없고 앞으로도 직원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데 당분간은 눈치가 보여서 좀 쓸 것 같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난 26일에서 27일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 좌석이 아닌 실내 공간에서 의무 착용 유지하기로 했고 현대자동차 그룹도 실내 마스크를 권고로 조정을 했지만 구내버스, 통근버스에서는 착용을 하라 이렇게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한편 게임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 재미가 쏠쏠한 PC방의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권고 조치에 크게 환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PC방이 요즘은 음식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높아서 이번 조치가 매출 증가로 기대하는 눈치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PC방 좀 자주 가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이후로 PC방을 잘 안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PC방을 같이 가면서 좀 좋은 아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요즘에 크더니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와 PC방 갔을 때가 자기에게는 제일 부자유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렇더라고요.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겠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감염이 우려돼서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이들이 상당수였습니다. 뭐 고령이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더 각별히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또 몇몇 분들은 이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어색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외적으로 민감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을 아직 마스크를 벗고 만난 적이 없어서 요즘 그 신조어가 있죠. 마기꾼. 이란 표현으로 놀림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마스크를 안 벗으려는 친구들도 있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학교를 시작하면서부터 한 번도 제대로 친구 얼굴을 보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제 전해주셨지만은 그 WHO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결과가 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긴급하게 또 대책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죠? 맞습니다. WHO는 어제 코로나19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유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서 이제 2020년 1월에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이제 만으로 3년째 접어든 건데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플루엔자 등이 조기 발생하면서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WHO가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런 말은 아직까지도 좀 조심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저기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죠. 무슨 말씀하신 것 같던데요? 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어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2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아마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5월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주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보육 교육체계 이걸 손을 보겠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만 5세 이하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선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2년 뒤인 오는 2025년부터는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기관을 다닌다라는 건데요. 질 높은 보육 교육 서비스를 위해서 어느 한쪽으로 일방 통합하는 게 아니라 예. 양 기관의 장점을 살린 제3의 기관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어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예. 사실 앞서서 2025년부터 교육부 교육청으로 이제 유아교육과 보육관리 체계를 통합한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예. 이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한 겁니다. 두 개인 동네가 하나로 바뀌더라도 참 동네 이름을 놓고 말이 많은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했을 때 이름부터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뭐 선도 교육청이라는 말에 이게 뭡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서 주체. 네,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간 3세에서 5세 교육은 교육시설인 유치원 또 만 0세에서 5세 보육은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이 각자 맡아왔고 예. 관리 주체의 경우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은 예. 복지부와 지자체로 각각 다른데 뿐만 아니라 이제 부담액도 다르다고 합니다. 예. 부담액도 다를 뿐더러 이제 급식의 경우에도 유치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무상급식을 하는 중인데 예. 어린이집은 또 학부모가 일부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계속돼서 교육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선정을 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직도 다르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교사 자격 그리고 시스템 통합에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네, 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 또 영유아 교육 과정 등 통합이 필요한 핵심 정책 과제들입니다. 예예. 교육부는 이제 어린이집은 학점제, 유치원은 교원 자격제로 나뉜 교사 양성 체계 같은 경우에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편할지 아직 밝히지는 않았고요. 방향성만 지금 제시한 상황입니다. 또 명칭, 어린이집과 유치원 앞서서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도 다시 고민한다고 하는데 교육계에서는 유아학교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 이 논의를 위해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네, 네,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가 위원장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서비스 격차 완화나 통합 모델 방향 등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조직이라고 하고요. 관련해서는 30여 명의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하시면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서도 변화를 예고했죠? 네, 고용노동부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원, 재정을 통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축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또 법정 청년 연령도 확대해서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주요 선진국과의 일자리 구조 격차를 줄인다라는 계획입니다. 보통은 이제 뭐 직장을 갑자기 잃었을 때 정부로 받는 그 지원금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걸 실업급여는 없다 뭐 구직급여다 네. 이렇게 구직수당이다 구직급여다 이렇게 쓰자는 말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걸 손본다고 하는 데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전국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가 163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5년 전보다 30% 넘게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 실업급여에 대해 기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고 예. 꼼수 구직 활동도 있다고 합니다. 뭐 면접만 보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는 거라고 이제 활동이 되기 때문에 면접만 보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요. 역전 현상도 이른바 문제가 되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이 매달 185만 원인데 예.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에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더 수입이 낮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을 더 늘리고 지급액도 최저금액의 80% 이하로 낮출 방침이라고 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력서만 제출하고 면접에 나타나지 않는 등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체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고 한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바꾼다. 뭐 여러 가지 저에게 뭐 시사하는 점도 많고요. 그리고 뭐
뭐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지켜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뭐 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나머지 얘기도 한번 정리해 주죠.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년과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요. 예. 사업 인구 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한편에 현금 지원이 아니라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동안 해오던 게 현금 지원이었는데 그게 뭐 능사는 아니다. 뭐 이런 반성으로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노동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지난 몇 년간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 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업급에 대해서 손을 본다는 거고요. 예. 실업급여 액수 자체도 줄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원금도 3회 감액이 되면 이제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장려금의 경우에는 17개에서 5개로 줄여서 이 재정 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안 받던 거면 상관이 없지만 받던 거를 적게 받거나 안 받게 됐을 때 네. 사실 저항이 클 텐데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서울에 택시 요금이 오릅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새벽 4시부터 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건데요. 예. 중형 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 오릅니다. 4,800원으로 1,000원 오르는데 또 기본 요금을 적용하는 거리도 줄어듭니다. 예. 추가 요금이 100원씩 오르는 거리가 132에서 131m로 줄어들고요. 시간 요금 역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더 오릅니다. 모범 대형 택시의 경우에는 현행 3km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릅니다. 요금을 얘기하면서 뭐 중형, 뭐 대형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소형 택시를 최근에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이유영 아나운서는 본 적 있어요? 저는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심야 시간대라면 더 부담이 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할증이라고 해서 심야 시간대는 택시 요금이 더 커지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커진 상태입니다. 심야 할증 시간이 일단 2시간 빨라졌고요. 밤 11시부터 새벽 2시는 할증률이 2배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심야 할증 체계가 바뀌기 전과 비교하면 30%가량 오르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장들은 새해가 되면은 기자들 만나서 뭐 기자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하는데요. 만남을 갖는데 오세훈 시장도 첫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얘기했었다고요? 네, 택시 요금 이외에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있는데 이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이 상황이 시민들이 고육지책으로 이해해줄 수 있을 것이다 말을 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폭을 정말 낮추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기재부에게 생각을 바꿔서 올해 말부터라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해준다면 요금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라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기재부 말씀하셨어요. 그럼 기재부는 뭐 다른 의견이라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현재로선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을 아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추경호 부총리가 교통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면서 정부 지원에 난색을 표한 바 있습니다. 자, 걱정은 이제 택시비만이 아니에요. 줄줄이 오르는 물가 인상이 예정돼 있어서 더 걱정인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한 선우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